우리가 이제 열기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물리량은 이제 1이라는 거죠. 1. 자, 우리가 이제 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프로세스, 연력학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기체든 아니면 여러 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제 1로 전환시키고 싶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서 했던 건 이제 이상기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진짜 다 계산을 해봤어요. 아주 진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가 다양한데, 그 매번 그 프로세스마다 직접 우리가 이 마이크로스코피 이론을 통해서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했고,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에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및 통계물리 시간 1에서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포텐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프리 에너지, 몇 가지 종류의 프리 에너지를 배웠었는데, 그 프리 에너지가 다름 아닌 이 연력학적인 일을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겠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황으로 일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일이 잘 많이 사용되고 일의 개념을 이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소서멀, 그러니까 등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제 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앞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 이렇게 해주는 일은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자, 항상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쓸 때 시스템에 해준 일, 이제 이거예요. DW.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우리가 뽑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걔는 마이너스 DW이기 때문에 뭐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제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일, 그거 그렇게 해야 좀 더 편한데, 그래서 그냥 교과서의 노테이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시스템에 해준 일로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프로세스 하에서 이제 DQ는 TDS죠. 자,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온도, 아이소서멀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내가 DTS는 그냥 TS를 미분하는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T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 하에서. 따라서 쟤는 DU 빼기 DTS니까 결국 누구의 미분이 되는 거냐면 에너지 빼기 TS의 미분이 돼요. 그래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뭐 PDV니 뭐 이런 걸 다 계산해도 되지만, 그거 이전에 에너지 빼기 TS의 변화량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에너지 빼기 TS가 바로 뭐였어요? 이게 열및 통계물리 1에서 배웠던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물리에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KBT를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KBT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를 자, 이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을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프리 에너지가 뭐냐면 그 자유롭게 우리가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인가. 이제 그게 바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이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DW는 DF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이 어떤 이제 A라는 연력학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 등원 변환을 거쳐서 이제 B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 그거죠. 다름 아닌 얘가 DF라고 했으니까 얘는 B에서의 프리 에너지 빼기 B에서의 프리 에너지, A에서의 프리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주면 시스템은 그 일을 프리 에너지로 저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해준 일만큼 프리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일은 그 마이너스 DW 우리가 얻어내는 일은 그럼 걔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시스템이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면 A에서 B로 갔는데 프리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그 낮아진 만큼 우리가 1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학에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주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거였잖아요. 정확히 여기 이 연력학 시스템의 일과 프리 에너지의 관계랑 똑같은 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기체의 이제 프리 에너지를 열미 통계 시간 1에 배웠는데 정확히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쓸게요. NKBT 가로 열고 여기 로그 V 그다음에 여기 이제 N과 온도와 입자의 개수에 의존하는 이제 항이 여기 쭉 길다란 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등원 과정에서 프리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돼요? 얘는 NKBT 로그 V 나중 V 처음 이게 되죠. 이게 바로 앞 시간에 했었던 등원 과정에서의 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 에너지를 이미 연력학적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아이소베릭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소는 이제 등온할 때 등에 해당되는 거, 베릭은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서 과연 일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물리 시스템이 있어요. 물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체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에이전트가 필요하죠. 여기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요. 피스톤을 잡아 누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불을 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 이상 기체 시스템에 이제 일을 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 일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시스템은 서머 레저버와 열 에너지도 물론 교환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레저버.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기체계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기압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대기압.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제 대기압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 기체 시스템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뭐 여기 DW 있고 Q 있고 다 하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 그 해준 일이
개의 역학적 상태를 변화시키게 될 텐데, 연력학적인 상태를 변화하게 될 텐데, 근데 그 연력학적인 상태에 더불어서 또 어떤 변화를 겪냐면, 예를 들어서 기체가 막 팽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했는데 이제 이만큼 팽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처음 피스톤 위치는. 그러면 우리가 해준 일 가운데 일부의 일은 내가 관심 없는 곳에 사용이 되어 버렸네요. 그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게 일을 해줬잖아요. 자, 그 일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DW만큼 역학적인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역학적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기의 에너지 상태를 이제 변화하는 데 이미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 일만큼.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DW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제 effective work이라고 불렀는데 DW 다시라고 붙였어요. 얘는 뭐냐면 내가 해준 일 중에서 이 기체가 그 과정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바깥에 해준 일,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실제로 기체의 연력적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P D V. W가 아니라 V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기체로부터 받아 쓸 수 있는 이펙티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 그 일은 미케니컬한 일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미케니컬한 일에서 그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이 되네요. 외부로 해준 일만큼을 제외해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이 진짜 나한테 내가 진짜 받아 쓸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DW 중에서 요만큼은 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학적인 일 에너지는 마이너스 DW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아이소베릭 시스템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다른 그런 매질이 존재하고, 지금 그림에서는 그 이제 피스톤 밖에 있는 공기죠. 그 공기가 받은 일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만큼 뽑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펙티브 워크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펙티브 워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냐면 DW 더하기 PD, 저기 마이너스가 두 번 있어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 DW는 DU 빼기 DQ고요. 그래서 PDV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P 곱하기 V의 미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더하기 PV 빼기 DQ. 그래서 내가 그냥 1의 경우에는 진짜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하는데, 1 중에서도 내가 직접 뽑아 쓸 수 있는 그 이펙티브 1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종류의 연력학 제1법칙 비슷한 그런 걸 만족하는데, 그 대신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더하기 PV를 에너지처럼 생각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 양을 에너지 더하기 PV란 이 양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불러요. 엔탈피라고 부르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등압 과정에서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엔탈피고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뭐냐면 자,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죠. 자, 위에 그림에서 그렸던 이 그림에서 이제 그렸던 이 실험이 대기 중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실험실에서 이런 뭐 어떤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체 시스템의 온도와 기체 시스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때 effective work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자, effective work은 자, 이제 요게 이제 effective work의 definition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isothermal이기 때문에 이 dW는 dF가 된다라고 했어요. free energy. isothermal이면 dW는 dF가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소베릭이니까 PdV는 dPV가 돼서 dF 더하기 PV. 뭔가 내가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F 더하기 PV라고 하는 어떤 게 관여를 하는구나. 근데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는 헬몰츠 프리 에너지 더하기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헬몰츠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TS 더하기 PV.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알면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서의 일 에너지를 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제 시스템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이제 어떤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이제 겪고 있어요. 겪고 있을 때 그러면 자, 이 시스템의 그 프로세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effective 일은 뭐냐면 그 일이 뭐냐면 W 프라임은 델타 G, 즉 B 상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 빼기 A 상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일 에너지 정리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W 프라임만큼의 이펙티브 일을 해주면 그 이펙티브 일은 시스템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근데 우리가 이제 뽑아 쓰는 일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제 마이너스 W. 자, 그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시스템이 역학적인 일을 하는데 역학적인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외부 기체에 해준 일은 제외하고 진짜 나한테만 해주는 에이전트에만 해주는 그 일은 뭐가 되냐면 GA 빼기 GB가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만큼 우리가 일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뽑아 쓰고 일부는 낭비가 되는 거죠. PdV만큼. 아무튼 근데 그 PdV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수 있는 그 일 에너지는 요것만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추상적인 이제 설명인데 이 추상적인 설명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연료 전지에 해당되겠어요. 연료 전지. 자, 연료 전지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자,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과서에 이제 그림. 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셀이 있는데 그 셀 안에 이제 전극이 이렇게 있어요. 전극은 주로 백금으로 만든대요. 백금으로 만들고 그 연료전지 셀 안은 이제 여기 황산용액이 있어요. 황산용액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전해액이라고 부르는데 황산용액의 황산이 이제 분해가 되겠죠. 물론 이제 분해가 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여러분 열미 통계 시간에 이제 이런 화학 반응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산음이온과 그 다음에 프로톤, 수소 이온이 이제 프로톤이죠. 이제 프로톤 이렇게 저 전해액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전해액에 둥둥 떠다니고. 내가 이제 여기에 전위를 가할 거예요. 전위를 가해서 내가 여기를 이제 음극으로 만들고 여기를 이제 양극으로 만들 거예요. 전위차를 이제 준다는 거죠. 전위차를 주면 그 전위차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V만큼 전위차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음극은 이제 음전화 그 양의 전하를 이제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음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음극에서는 이 전해질 용액 안에 떠다니는 이제 프로톤이 여기 이제 전위가 음극이니까 그 안에 이제 전자들이 더 많이 있겠죠. 이 전극에 있는 음전화와 결합을 해서 이것이 수소 기체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라는. 수소 기체니까 여기 이제 뽀글뽀글 이제 여기 수소 이렇게 생겨나겠죠. 그다음에 양극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에서는 음이온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음이온이 이동하는데 이제 그 용액이니까 거기 이제 물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것이 도로 황산으로 결합을 하고 산소가 발생하고 이제 전자가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소 기체가 이제 쭉, 물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뽀글뽀글 이제 다 날아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네트로 벌어지는 이유는 이 양극과 음극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반응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촉매, 여기서 이제 백금인데 백금 촉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황산이라고 하는 어떤 보조 재료를 사용하면 우리가 전위를 가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 분자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하는 이게 전기 분해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거꾸로 일으키는 것이 다름 아닌 연료 전지가 되겠어요. 연료 전지는 이 과정을 거꾸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꾸로 일으키도록 고안된 그 시스템이 연료전지예요. 자, 전기분해에서는 전위를 가해서 물 분자를 뜯어냈죠. 그럼 연료전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막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되면서 전위차가 거꾸로 발생하게 하는, 그게 바로 연료전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제 이 교과서 이제 그림 8-2를 이제 8-11을 살펴보시면, 자, 이제 그 안은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자, 그림은 전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이제 판단하시고, 여기 이제 전극을 이렇게 꽂아놓고,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수소하고 산소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 기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어떤 식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이제 공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생겨나죠. 물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 생겨난 물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 이제 그 다공질의 그런 전극을 이제 써요. 여기 다공질의 전극을 이제 써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는 그런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자, 이제 여기가 앞에 그림에서 얘기했던 여기가 A에 처음 상태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나중 상태 B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뽑았을 수 있는 일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시다. 뽑았을 수 있는 일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 자, 깁스 프리 에너지, 즉 나중 상태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자, 반응 전에 기체들의 깁스 프리 에너지와 물 분자의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냐면 237 킬로줄 퍼 몰이 된다고 해요. 이게 양수네요. 양수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럼 이만큼의 이펙티브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이펙티브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수소 이온이 이만큼 이동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게 결국 뭐가 되는가? 2배의 곱하기 이게 되는 거죠. 전위차. 여기에서 이 반응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전위차가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다 이거 관련된 이걸 다 대입을 하면 전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연료 셀에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이 책에 나온 값을 그대로 쓸게요. 책에 나온 값을 그냥 갖다 쓰면 몇 볼트냐면 대략 1.229 볼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이용해서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죠. 산소는 우리가 쉽게 있고요. 공기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수소가 문제인데, 이제 수소 기체를 우리가 잘 정제를 해서 걔네들만 지속적으로 엔진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연료전지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료전지 하나당 1.129 볼트만큼의 전위차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걔네들을 이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고압에 그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